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석사과정 강정은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발표한 시그모이드 로스 볼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시그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는 인트로덕션, 릴레이티드 워크, 리절트, 컨클루전입니다. 인트로덕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AI 학습의 큰 흐름은 데이터 라벨링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에는 캣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개 사진에는 덕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웹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이미지 텍스트상, 예를 들어 사진과 함께 붙은 캡션이나 설명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라벨링이 없어도 대규모 학습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 콘커레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소프트맥스 기반 콤퍼라티브 로스인데요. 소프트맥스 로스는 학습을 할 때 배치에 있는 모든 이미지 텍스트상을 서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사용량의 증가, 복잡한 구현, 그리고 작은 배치 크기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즉, 대규모 학습에는 적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연구 환경이나 작은 규모의 실험에서는 효과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당 논문의 연구의 목표는 첫째, 소프트맥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로스 함수를 개발하는 것. 둘째, 소수의 컴퓨팅 자원만으로 충분히 고성능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셋째, 다양한 배치 크기에서 성능 변화를 실험하고 어디까지 확장하여 효율적이고 어느 지점에서 성능이 포화되는지 구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전략을 다시 정리하자면 기존 소프트맥스 로스 대신 시그모이드 로스를 도입했습니다. 소프트맥스는 배치 전체의 모든 쌍을 동시에 비교하지만 시그모이드 로스는 훨씬 단순하게 개별 이미지 텍스트 쌍에 대해서만 로스를 계산합니다. 장점으로는 메모리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연산 구조가 단순해져서 구현이 훨씬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배치 크기를 한 번에 100만 개까지 확장해도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논문에서는 시그모이드 락 이미지 튜닝 모델을 훈련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줄의 시그릿 G14 모델은 단 4개의 GPU V4 칩을 사용해 이틀 만에 이미지넷에서 제로샷 정확도 84.5%를 달성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비슷한 성능을 내기 위해 수십 배의 자원을 사용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는 엄청난 효율성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높은 성능만 본 것이 아니라 배치 크기에 따른 성능 변화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배치 크기를 늘리면 올라가지만 특정 지점 이후에는 포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의 첫 번째 줄에 있는 시그릿 B8 모델은 배치 크기를 32K에서 하루 만에 79.8%라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 배치를 늘려도 성능 향상은 미미해졌습니다. 즉, 무작정 자원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배치 크기와 훈련 전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당 논문은 첫 번째, 시그모이드 로스를 도입하여 단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 이를 통해 적은 자원으로 대규모 학습을 가능하게 했으며 세 번째, 동시에 배치 크기와 성능의 관계를 분석해 최적의 지점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릴레이티드 워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라스티브 러닝 위드 시그모이드 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차원측수 작업에서 시그모이드 로스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고, 또 지도 분류 문제에서는 소프트맥스보다 시그모이드가 더 효과적이고 견고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이미지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는 대부분 소프트맥스 기반 인포-NC 로스가 널리 사용되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모이드 로스를 본격적으로 컨스트럭티브 러닝에 도입하는 시도는 아직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컨트라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잘 알려진 클릭과 얼라인입니다. 이 두 모델은 대규모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했고 분류와 검색 같은 제로샷 트랜스퍼 작업에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후속 연구들은 여기서 더 확장되어 컨스트럭티브 러닝으로 사전 훈련된 모델의 파인 튜닝, 리니어 리그레션, 오브젝션 딕테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비디오 작업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좋은 표현을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제너러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IT, SymVerm, 레몬이 있으며 이들은 제너러티브 텍스트 디코더를 활용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코카는 기존의 클립 얼라인 구조의 디코더를 결합하여 디스크리미너티브 접근과 제너러티브 접근의 장점을 모두 가진 단일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블립은 캡필드 방식을 통해 더 나은 캡션을 생성하고 모델의 디스크리미너티브 모듈을 이용해 데이터상을 필터링하는 방식까지 제안하였습니다. 즉 제너러티브 접근은 단순히 캡션 품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데이터 품질 향상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워드 이피션트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시도입니다. 릿은 잠근된 팩부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플립 무작위로 비주얼 토큰을 삭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만 플립의 품질 저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이직과 라이온은 배치 크기를 대폭 확장했으나 각각 16K와 160K의 웜을 넣고 수백 개의 칩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베이직은 대규모 비공개 분류 데이터셋도 혼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언 옵티마이저가 제한되어 동일한 품질을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효율적인 사전학습은 아직 도전 과제이며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메소드 파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던 소프트맥스 기반 컨스트럭티브 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 로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역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즉 배치 안의 모든 이미지와 모든 텍스트를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b 크기의 유사도 행렬을 계산해야 하고 이미지와 텍스트 각각에 대해 별도의 정교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량이 매우 크며 대규모 배치에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수식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즉 이미지 하나에 대한 모든 텍스트를 비교하고 반대로 텍스트 하나에 대해 모든 이미지를 비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배치가 커질수록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해당 논문이 제안한 시그모이드 기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소프트맥스 대신 각 이미지 텍스트상을 독립적으로 이진 분류 문제로 바꿉니다. 소프트맥스는 배치 안에서의 정답은 누군가를 묻는 구조라면 시그모이드는 이 쌍이 맞는가만을 묻습니다. 손실함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서 xi는 이미지 임베딩 벡터, yj는 텍스트 임베딩 벡터, xi다 프로덕트 yj는 유사도, zij는 라벨. 여기서 플러스 1은 정답, 마이너스 1은 브리치입니다. t는 템퍼러처 파라미터로 b는 바이어스상, 학습 초기에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입니다. 즉 맞는 쌍은 유사도가 높고 틀린 쌍은 낮도록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배치 전체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사용량이 줄고 연산이 간단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소프트맥스는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b 전역 비교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그모이드는 쌍별 독립 처리만 하면 됩니다. 관점의 차이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프트맥스 배치 안에서의 정답은 누구인가? 시그모이드 이 쌍이 맞는가? 이 차이는 두 가지 효과를 만듭니다. 메모리 효율성,
작은 배치에서의 우승한 성능. 메모리 효율성은 먼저 전체 행렬 대신 쌍 단위의 계산으로 바뀝니다. 작은 배치의 우승한 성능은 소프트맥스는 작은 배치에서는 불안정하지만 시그모이드는 안정적. 또한 학습 초기에는 음성쌍이 훨씬 많아서 손실이 한쪽으로 기울치는데 이를 막기 위해 T와 B 향을 새로 추가해 안정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그모이드 로스는 단순하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에서도 소프트맥스보다 우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학습에서 중요한 청크드 임플리멘테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배치 크기가 절대값 B일 때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B 크기의 유사도 행렬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려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배치가 32K라면 원소수가 15K가 넘어 메모리와 연산해서 병목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크드 구현을 도입했습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각 디바이스가 먼저 자기 로컬 배치 B만 계산하고 이후 퍼미테이션으로 음성쌍 교환, 결과적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절대값 B제곱으로 줄어듭니다. 즉 청코드 구현 때문에 소수의 장치가 배치 크기 100만 단위로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그모이드 로스 플러스 청코드 구현은 단순성 플러스 효율성 플러스 확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합입니다. 그림을 설명하자면 해당 그림은 청크드 임플리멘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줍니다. 총 3개의 디바이스 1, 디바이스 2, 디바이스 3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각 디바이스는 4개의 이미지 임베딩 i와 4개의 텍스트 임베딩 t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각 디바이스에서는 자기의 로컬 배치에서 이미지 텍스트상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1은 i1, t1, i2, t2 이런 식으로 자기 내부의 양성쌍만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로컬 매칭만 하기 때문에 계산 범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이제 각 디바이스에서는 로컬 배치 안에 양성쌍과 음성쌍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은 디바이스 1에서 자기 텍스트를 비교하여 로컬 로스를 계산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모든 디바이스가 동일하게 33%씩만 로스를 담당합니다. 즉 전체 중에서 1번은 본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 세 번째 그림에서는 디바이스 간 퍼미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디바이스 1은 이제 디바이스 2 텍스트를 가져와 새로운 음성쌍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각 디바이스가 자기 데이터 외에도 다른 디바이스의 음성 예제를 점점 더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각 디바이스가 전체 로스의 66%까지 커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네 번째 그림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디바이스는 전체 배치에 해당하는 조합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디바이스 1, 2, 3 모두 순차적으로 퍼미테이션을 거쳐 자기 로컬뿐만 아니라 다른 디바이스의 쌍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크로스 디바이스 시그마 단계에서는 각 디바이스의 로스를 단순히 합산하며 전체 배치에 해당하는 로스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의 장점은 한 번에 절대값 B 곱하기 절대값 B 크기의 거대한 행렬을 메모리에 올릴 필요가 없고 각 단계에서의 오직 로컬 청크 B 제곱만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장치만 가지고서도 최종적으로 배치 크기 100만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리절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세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는 시그릿과 시그립의 격조 차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시그릿은 LIT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모델은 VIE-TG와 텍스트타워로 구성됩니다. 주된 목표는 배치 크기 1개 한 장이었습니다. 반면 시그립은 WebLI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모델은 VIT-B16과 텍스트-B입니다. 목표는 메모리 효율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 검증에 있습니다. 배치 크기를 보시면 시그릿은 512에서 1M까지 확장했고 시그립은
최대 4,096까지만 시도했습니다. 또한 시그릿은 이미지 인코더가 프로즌 상태로 보정된 반면 시그릿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트레인드로 풀어서 사용했습니다. 즉 시그릿은 극한의 배치 크기를 실험한 반면 시그릿은 보다 실용적인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검증한 구조라 보시면 됩니다. 시그릿 실험 결과입니다. 배치 크기는 512부터 최대 100만까지 확장하면서 성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6K 미만일 때는 시그모이드 로스가 소프트맥스 로스보다 훨씬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32K 이상에서는 성능이 포화되기 시작했고 256K 픽에서는 피크를 찍었으며 더 이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최고 성능은 이미진의 제로샷 기준으로 84.7%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은 시그모이드, 주황색은 소프트맥스입니다. 작은 배치에서는 시그모이드가 성능이 높지만 배치가 커질수록 두 방법은 점차 비슷해지고 결국 성능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즉 시그릿은 극단적으로 큰 배치 학습이 가능함을 보여줬으나 성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맥스와 시그모이드의 효율성을 보다 현실적인 배치 크기에서 비교했습니다. 시그모이드 로스는 메모리 효율성이 높아 시그릿은 배치 크기를 4096까지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클릭 구조는 최대 배치 크기가 204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시그릿, 오른쪽은 시그릿 비켜의 결과입니다. 시그릿에서는 배치 크기가 충분히 커야 성능이 나오지만 시그릿에서는 훨씬 작은 배치 크기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시그모이드 손실이 작은 배치 크기에서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그릿은 적은 자원에서 충분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M-시그릿, 즉 다국어 멀티링 9월 확장 실험입니다. 데이터셋은 WebLI이며 100개 언어를 포함했습니다. 토커나이저는 작은 32K 어휘와 큰 250K 어휘를 비교했는데 큰 어휘에서는 병목 임베딩, 즉 보틀넥 임베딩 K 이퀄 96을 도입해 메모리를 절약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배치 크기를 32K 이상으로 늘려도 성능 개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XM3600 벤치마크에서는 평균 34.9%를 기록하며 최신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배치 크기를 늘릴수록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다국어 학습에서는 32K 배치 크기만으로 충분하며 무리해서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는 언어별 성능이 제시되었는데 다양한 언어에서도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TPU v4 칩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그릿입니다. VIT V8을 고정으로 프로즌하고 large 트랜스포머를 붙여서 훈련했을 때 단 하루의 훈련만으로 79.7%의 이미지 넷 제로샷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더 큰 VIT G14 모델을 사용하면 이틀 훈련에서의 84.5%의 정확도를 기록합니다. 다음은 시그릿입니다. 시그릿은 상대적으로 적은 TPU 자원에서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전 학습된 비전 타워를 분류와 파인 튜닝을 했고 웨이트 디케이를 제거하며 성능이 더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32개의 TPU V4로 이틀을 훈련했을 때 72.1%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프롬 스크래치, 즉 처음부터 훈련한 것이며 파란색은 파인 튜닝한 것입니다. 초록색은 파인 튠 위드아웃 웨이트 디케이입니다. 결과적으로 파인 튜닝이 훨씬 빠르게 수렴하고 더 높은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그릿은 자원 제약 환경에서도 효율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된 다른 모델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다양한 크기의 클립, 오픈 클립, 이바 클립 모델들과 시그릿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작은 VIT
DB 사이즈에서는 이미 시그립이 기존 클릭 계열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VIT-L이나 VIT-H와 같은 큰 모델에서도 시그립이 안정적으로 더 좋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행을 보시면 400M 파라미터 규모의 시그립 모델이 2B 규모의 클립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즉 시그립이 훨씬 작은 모델 크기에서도 클릭 계열의 대규모 모델을 능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효율성에서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 노이즈에 대한 강건성 실험입니다. 시그모이드 로스 기반 모델은 노이즈가 점점 늘어남에도 성능이 저하가 완만했습니다. 반면 소프트맥스 로스 기반의 모델은 노이즈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하드 노이즈, 즉 텍스트 배치 자체를 섞는 상황에서도 시그모이드 모델이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즉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이 시그모이드, 주황색이 소프트맥스입니다. X축은 노이즈 비율을, Y축은 이미지 제로샷 성능을 나타냅니다. 5가지의 경우 이미지 노이즈, 텍스트 노이즈, 배치 노이즈, 이미지 플러스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배치 이런 식으로 모두 시그모이드가 소프트맥스보다 완만한 감소 곡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시그모이드 로스는 대규모 웹 데이터셋처럼 라벨 품질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더 강건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제안한 시그모이드 로스는 특히 작은 배치 크기에서의 기존 소프트맥스 로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또한 메모리 효율성이 높아 기존보다 훨씬 큰 배치 크기에서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배치 크기의 통찰입니다. 단순히 배치 크기를 무작정 키운다고 성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32K 정도의 배치 크기에서도 이미 거의 최적의 성능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조건 대규모 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배치 크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연구 방향입니다. 시그모이드 로스에 포함된 편향의 역할, 데이터 노이즈에 대한 경고성, 그리고 긍정, 부정성 비율의 영향에 더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그모이드 로스가 단순 효율적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강력한 장점을 가진 손실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은 해당 논문은 효율성과 경고성을 동시에 확보한 새로운 컨스트럭티브 러닝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